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2018년 무술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들의 귀가 쫑긋할 만한 우리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쏙쏙 들어오는 부동산 정보를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또 어떤 우리 알고 싶은 부동산 이슈 갖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2018년 무술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고 하니까 올해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청자들도 저희 프로를 봐서 이제 대충 다 얘기를 들으셨죠. 일단 떠오르는 게 초과이익 관수제 시행하고 뭐 다주택자 중과세, 그다음에 1월 달에 시행되는 분양권 중과세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내용이죠. 어떤 좀 자세히 풀어서 볼까요? 물론 뭐 세금 측면 이런 것들은 2017년에 다 발표가 돼서 예정대로 시행이 됩니다. 오늘 다뤄볼 이슈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뭐 시행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이슈들을 갖게 될지, 어떤 좋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오게 될지 그런 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에 뭐 이슈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부동산 외적인 이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외적인 리스크, 뭐 평창 올림픽 같은 뭐 큰 대회도 있고 또 뭐 북핵 이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뭐 이슈를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다 좋은데 뭐 전쟁 나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뭐 부동산 전문가가 거기까지 알 수는 없고요. 네. 일단 뭐 전쟁이 날 때 나더라도 전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이제 특징적인 이슈는 보면은 이제 지방이 그동안 2009년 이후에 거의 뭐 한 10년 가까운 그 상승장을 마무리하고 약세 시장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7년까지 그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뤘다면은 18년도는 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 아파트는 점점 그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시장 상황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파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좀 확대해서 아파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아파텔의 전성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합성어죠? 원래 아파텔이라는 용어는 오피스텔 플러스 아파트의 개념인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근데 이제 그 거주용으로 바꿔서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규모를 키우고 또 칸막이를 하고 해서 실사용을 아파트처럼 할 수 있게 한 게 아파텔인데 지금 보면은 뭐 연초부터 아파텔의 분양이 아마 줄을 이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상품 말고 또 수익형 상품으로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이렇게 보면은 시공사들은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뭐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굴러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부 규제들이 이 아파트에 집중되고 또 상가 시장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죠. 이런 쪽으로 많이 시공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끊는 건 아닌데 우리 아파텔이 오피스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근데 이제 이것도 일정 규모 이상은 이제 전매 제한이 묶이잖아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런 규제도 또 있을 것 같고 지식산업센터는 뭐 올해도 상품이 아니고 이제 계속 나왔던 상품이고 또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저희가 항상 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희가 봤던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수익형 부동산 메인스트림은 상가인데 틈새 시장은 뭐 다른 분야를 항상 대체를 하는데 주류 이론은 메인스트림을 당할 수 없는 틈새 시장, 그러니까 미풍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급하는 주체들이 규제 때문에 그 기업의 운영 방향성이 이제 규제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취득했을 때 어떤 그 투자의 목적이 됐든지 또는 뭐 실수요가 됐든지 우리는 항상 두 부를 같이 얘기한다면 어떤 그 베네핏, 이득이란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그것은 이제 지역별 편차가 있을 거고요. 네네. 사실은 지역별로 적정 공급량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적정 공급량에 가까운 분양 물량이라면은 추후에도 충분히 투자성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지나치게 그 지역에 비해서 과잉 공급되는 거면은 뭐 분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지어서 입주한 후에 상당 기간 몸살을 앓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2017년까지가 중소형 아파트의 전성 시대였다면은 이제 2018년부터는 중대형 아파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보면은 이제 중대형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의 매매 시세 상승률이 중소형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추세가 한번 시작되면은 7, 8년에서 10년씩 계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탄성을 받아서 이제 간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중소형이 득세해 오는 장이었다면 이제 거의 10년이 됐거든요. 예. 그 분기점이 17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 8년 내지 10년 정도는 중대형 아파트 그간 이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가 점점 매매 전세 시세가 올라서 이제 바람이 바뀌는 거죠. 동풍이었다가 서풍으로 바뀌듯이 바람이 바뀌는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그동안 뭐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해서 많이 공급돼 있던 원룸은 퇴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룸을 많이 공급하기도 했는데 또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원룸을 많이 지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청년 주택이라든가 또 공공자 붙여서 많이 지을 것 같아요. 그러면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그 역세권들 중에서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 중심으로 뭐 또 입지 규제 최소화 지구라든가 이런 데들의 지주들의 개발, 소규모 개발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내용들을. 이런 개발들도 주로 뭐 원룸 1.5룸 이런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라든가 또는 지금 뭐 사업 목적이 주택임대 사업이 아닌 여러 업체들, 뭐 벤처 업체들 이런 데들까지도 원룸 개발 사업에 뛰어들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 토지 보상금이 많습니다. 한 16조 정도 풀린다 그랬는데요. 그 뭐 최근 한 10년간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토지 보상금들이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뭐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데 한 16조 가까이 돈이 풀리면은 이런 돈들이 1차적으로는 주변 땅 구입으로 많이 가거든요. 주변 토지.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 땅값을 올려놓게 되고 또 일부 자금들은 자식들을 통해서 자식들 그 구입 용도로 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전히도 이런 돈들이 그 뭐 강남권을 포함해서 입지가 양호한 지역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내년에는 올해 이제 수서역세권 토지 보상이 있거든요. 이런 자금들은 강남권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이미 예고가 돼 있지만은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뭐 집을 팔고 싶어도 장기 보유해서는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잠김 효과가 본격화되는 장입니다. 참여정부 시절하고 비슷한데요. 그때도 계속 눌렀지만은 안 눌린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게 매물이 안 나와서 안 눌렸거든요. 올해도 매물 잠김 효과가 이제 올해 중반경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대책, 작년 파리 대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청약 분양에 대한 규제를 많이 강화했고요. 또 거의 청약 가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청약 가점제의 가점이 높은 분들은 이
청약을 할 때 아주 그 입지가 우수한 곳만 골라서 청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약 양극화 현상이 올해는 더욱더 두드러져서 이제 웬만한 입지가 아니면은 그 분양이 잘 안 되는, 그러나 또 입지가 괜찮은 데들은 굉장히 청약이 과열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제 뭐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2015년에 많이 공급한 물량들, 이런 것들은 역전세난이라는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지금 올해 2018년도의 입주 물량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늘어나지만은 17년 이전과 또 19년 이후를 보면은 잠깐 그 입주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는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역전세난이 일어난 지역이 또다시 전세난이 일어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역전세난이 일어나는 지역을 오히려 올해는 적극 공략을 해야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 2018년 주목해야 될 부동산 이슈, 정확하게 정책 이슈가 아니고 시장 이슈,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순서를 정하면 일단 그 청약 우량 지역에 대한 양극화가 좀 심화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적정 공급량은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데 그거보다 많이 들어간 데는 이제 입주 시에 당연히 문제, 우리 많이 봤잖아요. 신도시나 도시개발 사업 했을 때 고분양가로 들어가서 입주 시까지 몇 년을 그 마음고생한 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질 것 같고, 자, 상품 이슈를 보면은 아파트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 지식산업센터, 이것도 뭐 굉장히 그 방향성으로는 잡을 만한 그런 수익형 부동산의 하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부담금에 따른 주변적인 토지가격 상승 또는 일부 증여로 인한 아파트 가격, 우량지역, 뭐 강남 쪽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거기에 이제 바람을 불어주는 게 수서 역세권 토지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면 대부분이 강남권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여지가 있고요. 자, 이 주제는 우리 곽창석 대표만 계속 주장한 걸 제가 증인을 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중대형의 이제 시점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17년 말이 아마 85제곱미터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상 되는 것들의 그 강세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거 지켜봐야 될 게 뭔지 아시죠? 저희가 주장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과연 현실화가 되느냐, 내년에 됐을 때 저번 시간에 했던 상승률이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맞느냐, 또는 2, 3년 있을 때 중대형을 주장했던 곽창석 대표나 이진우가 주장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로 삼아갖고 안 맞으면 욕 막 올리십시오. 맞으면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곽창석 대표와 저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이번 주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저 매주 목요일을 하고 토요일 날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연초이다 보니까 많죠. 올해 시장 전망도 하고 또 앞으로 뜰 지역들이 어딘가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뭐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방송 갖고 그래서 어떡하라는 건데 라는 의문점이 드신 분은 세미나 오십시오. 곽창석 대표 세미나도 하고, 저는 또 토지 세미나를 정규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하고 있으니까요. 뭐 여기 자막에 나는 전화로 그 문의하셔서 꼭 예약하시고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